안녕하세요, 유종훈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 이런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프로님께서는 바디턴 스윙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암스윙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화제거리 중 하나죠. 바디턴과 암스윙.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내주신 글 내용만 봐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심정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방송 레슨의 한계점일 수도 있어요. 맨투맨 레슨이라면 그분께 맞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드리면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이 방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어느 분께는 좋은 레슨 내용이 어느 분께는 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레슨 방송 내용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늘 판단과 시행착오, 부작용들은 항상 시청자의 몫으로 남게 돼요. 이런 게 다 저희 교습가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이자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유명하신 프로님들께서 유튜브로 진출을 하고 계시고, 그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 밑에서 잘 받쳐주면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의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바디턴 스윙과 암스윙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이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저는 일단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교습가의 개인적 의견이자 골프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든 골프 스윙에 있어서 바디턴이 중요하다, 암스윙이 중요하다 따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적인 스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한 두 달 전쯤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보시면 훅과 슬라이스를 믹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도 한마디로 그겁니다. 훅과 슬라이스를 적절히 믹스하면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지만, 둘 중 어느 하나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면 결국 공의 결과물은 그 강한 쪽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나의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디턴은요 오픈의 성격이에요. 바디턴은 오픈의 성격이고 암스윙은 클로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팔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몸이 빠르면 슬라이스, 몸이 도는 속도보다 팔이 빠르면 훅이 발생이 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 뭐 스윙 궤도니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해두고요, 바디에 앞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마디로 오픈의 성격인 바디턴과 클로즈의 성격이 암이 똑바로 만났을 때 공은 똑바로 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금 스윙 스타일이, 나의 지금 스윙 스타일이 바디턴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하는지 아니면 암 스피드를 더 높여줘야 하는지, 그것은 판단하지 않는 채 요즘 스윙은 이게 대세더라, 야 요즘엔 바디턴 스윙이 대세야, 무슨 소리야 요즘에는 투플레인의 성격을 띤 샬로잉이 대세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작정 본인의 스타일은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 하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 그 분들은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니까, 바디든 암이든 적용을 하니까 정확하게 싱크가 맞아 떨어진 결과고요. 반대로 역효과가 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고 팔이 늦게 따라오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바디턴 스윙의 내용을 보라 해서 봤더니 그럴싸해. 그래서 또 계속 바디턴만 했어요. 팔이 따라오는 속도는 신경도 안 쓴 채 역효과가 나는 거죠. 계속 또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슬라이스로 고생해서 우리가 그때 접하게 되는 레슨이 뭐죠? 왼쪽 벽을 세워라, 왼쪽을 맞고 팔을 먼저 보내라, 치고 돌아라, 이런 내용들인데 훅으로 고생을 해요, 이분이. 그런 분이 또 투플레인 성격의 어떤 암스윙을 만났어. 훅이 더 심해지는 거죠. 바디를 안 쓰시니까. 근데 자세히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요, 바디턴 스윙도 절대적으로 팔을 배제시키진 않아요. 내용을 보시면 팔의 쓰임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플레인의 뭐 샬로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샬로잉 스윙도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탑에 올려서 뭐 샤프트를 눕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치는 것 같아 보여서 좀 팔의 쓰임이 많아 보이죠. 팔의 쓰임이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디의 쓰임 없이 샬로잉 스윙이랑 완성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려서 돌리는 과정에서 결국엔 바디 턴이 수반되지 않으면 얘는 꼬꾸라지는 샷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이 암스윙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께는 그게 신세계예요. 반대로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디턴 스윙을 만났어요. 뭐 그분들께도 또 신세계가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요, 암스윙이다, 바디턴 스윙이다 라는 것을 따지고 나누기 전에 본인의 스타일,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디턴 스윙과 암스윙의 중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수가분들 말고 일반인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수가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 한 맥락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팔은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거야. 몸만 돌아주면 알아서 헤드는 와서 맞게끔 돼 있어. 이런 분들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립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나요?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팔은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쳐도 알아서 따라와서 공을 똑바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잡든 뭐 이렇게 잡든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겠죠. 자, 그립을 잡는 데는 왜 그립을 이렇게 잡을까요? 위크 그립이든 슬라이스 그립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팩트 과정에서는 암 로테이션이든 암 릴리즈든 아니면 외전이라고 하든 어쨌든 이렇게 닫아주는 회전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회전의 성격 없이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디로프트도 발생이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임팩트 존 과정에선 내가 핸드 퍼스트든 디로프트든 어떻게 만들려면 이런 회전의 과정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반대로 야 왼쪽 벽 막아 무조건 치고 돌아 하시는 분들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왼쪽 벽 세우고 이렇게만 치면 되나요? 팔만 먼저 빨리? 일단 어쨌든 바디를 써야 돼요. 바디를 쓰지 않고서는 왼쪽 벽을 막고 치고 돌아라는 것도 느낌을 내가 몸이 너무 빠르니까 약간 브레이크, 제어를 걸으라는 얘기지. 여기서 완전 벽을 막아두고 손만 이렇게 보내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바디와 암은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팔을 쓰지 않는 바디턴 스윙이란 있을 수 없고요. 또 바디를 쓰지 않는 암 스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디턴 기반의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스윙 플레이를 만들 때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아웃트윈으로 치시는 분한테 팔의 역할, 팔이 몸에 붙는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었으면 도세요. 슬라이스가 고쳐질까요? 그분들께도 어쨌든 팔이 내 몸에 붙어 다니는 느낌을 찾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디턴 스윙의 팔의 역할이에요. 또 암스윙에서 바디턴의 역할은요, 손이 빠르게 지나가고 헤드가 다치는 게 심하니까 좀 몸으로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친 헤드를 스퀘어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암스윙에서의 바디턴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제 스윙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바디 6, 암 4, 6대 4의 쓰임을 가지고 스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합니다. 자, 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크백, 이때 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깨로만 회전을 해요. 바디턴의 쓰임이죠. 그리고 백스윙 과정에서 팔로 들어 올리면서 몸을 회전시켜 줍니다. 바디와 팔의 조화예요. 자, 다운스윙 과정에서 체중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이 될 때 팔을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몸은 아직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팔의 역할이죠. 오른팔이 내 몸에 충분히 붙었을 때 그때쯤 바디턴을 시작해 주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내가 손에 쓰임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날로 들어오는 형태예요. 페이스면이 정면을 보고 있고 손등도 정면을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바디턴이 점점 계속될수록 헤드는 계속 열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리는 과정에서 팔을 써서 몸에 붙였을 때 이때 한 번 더 손을 쓰는 거예요. 살짝. 외전이라고도 하고 이 롤링이라고 하는 이 손목 돌림의 이 타이밍은요, 각각 다 달라요. 위에서부터 꺾어줘야, 위에서부터 돌려줘야 타이밍이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내려오는 과정에서 돌려줘야 타이밍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세요. 자, 이 상태 몸이 붙었을 때 왼손목을 돌려주면 헤드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때 바디턴이 수반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닫혀서 들어와요. 닫아주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바디턴이 들어와도요, 얘는 스퀘어하게 진입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정면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손등이 대각선으로 지면을 향하고 있고 헤드페이스도 그와 따라서 지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존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오지 않아도 이 상태로 바디턴만 해줘도 자연적으로 핸드퍼스트의 각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임팩트 과정, 이 파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바디의 쓰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만 이 전 과정, 이 바디를 쓰기 전 과정에선 팔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바디 회전에 올라탈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주는 준비 동작을 해주는 거죠. 이 준비 동작 없이 바디턴만 들어오게 된다면 아웃트윈, 깎아치는 덮어 들어오는 스윙을 막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턴 기반의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암의 역할, 몸에 붙는, 팔이 몸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바디턴 회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높게 두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팔의 쓰임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다운스윙 과정으로 돌아가서, 자, 이 상태에서 롤링으로 헤드를 닫아줬어요. 여기서 내가 힙 오픈, 바디 오픈을 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닫혀서 공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지만, 힙 오픈, 바디 오픈 해주게 되면 얘는 이 굽혀진 오른팔 각도를 유지한 채 코킹각을 유지한 채 임팩트 존까지 들어오게 돼요.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팩트가 이루어진 시점에 오른팔이 충분히 펴지면서 마지막으로 피니시까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윙의 시퀀스이자 메커니즘이에요. 물론 이게 완벽한 스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교정할 것도 많고요, 바꿔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찾은 저에게 맞는 타이밍이자 바디와 암의 조화입니다. 내가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바디턴의 비중을 높였는가, 암 스윙의 비중을 높였는가 해서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았을 때 과연 그것이 틀린 스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요, 그걸 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반대 의견 내세우는 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옳다고 찬성하시는 분들께 또 그분들께 맞춰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반대 의견 분들과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잣대를 나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또 다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잣대를 나누는 것은 한마디로 편가르기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요, 내가 지금 암스윙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인데도 내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내 의견이 몰렸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쪽만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분은 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팔 쓰임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무슨 소리야, 몸을 맞고 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그분들은 편견은 몸이 열리면 무조건 슬라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훅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좀 오픈 마인드로요, 좀 편견, 편가르기, 잣대 이런 거 다 떠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넓은 시야로 열린 생각으로 좀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보자고요. 뭐 이 10분 남짓한 시간에 스윙 기술을 하나도 더 가르쳐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티칭 철학은 그거예요. 제 교습 철학은 마인드 트레이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분이 운동신경이 좋고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보를 받아내는 이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분은 항상 제자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인드 트레이닝도 골프 티칭의 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 내용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후배 프로들이 그래요. 형, 이렇게 웬만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 그냥 형이 할 수 있는 그런 스윙 이론에 대해서, 스윙 기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주는 프로들이 많았어요. 올바른 교습가란 만인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그게 올바른 교습일까요? 뭐 악플이라든지 저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반대 의견 이런 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제 본분을 다 할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께서 제발 편견 잣대를 나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디턴, 암스윙 구분을 짓기 전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디턴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암스윙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을 먼저 하시고요. 내가 지금 훅이 많이 나요. 팔에 쓰임이 너무 많아. 내가 여태까지 몸을 좀 맞고 치고 도는 성격의 스윙을 하셨다는 분들이라면 바디턴 스윙을 많이 찾아보세요.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뭐 여러분 유명하신 프로분들 많죠. 바디턴 스윙 영상 많이 보십시오. 또 내가 슬라이스로 좀 고생을 해. 그런 분들은 좀 더 암스윙적인 내용들 조금 더 찾아보신 후에 바디턴으로 가세요. 어쨌든 스윙은 몸통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몸통 스윙이 7이냐 암스윙이 3이냐, 아니면 암스윙이 7이냐 바디가 3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가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네, 제가 그 교습가 분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자격이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로서도 스스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꼭 모두에게 맞는 레슨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시작하기 전 항상 타겟팅을 위한 준비는 하죠.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타겟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좀 통찰력을 좀 가지시고 시청에 임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고 많은 혼돈 속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시키고 뭐 고민거리를 가중시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유튜브라는 것이 뭐 물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이 돼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저희의 조언이 잘 어우러져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 보시고 레슨 진행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중간중간에도 제 다른 영상들도 올려드릴 겁니다. 너무 이것만 계속 할 건가 하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중간중간 좋은 팁들, 좋은 레슨 영상들도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